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삼성, SK 등 HBM 대중 공급 제한 검토. 미국이 이달 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 AI 기술 구현에 쓰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을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반도체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HBM3, HBM3E를 비롯해 HBM2 이상의 최첨단 AI 메모리 칩과 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중국에 납품되는 게 제한됩니다. 블룸버그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중국 디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오늘 10년 만에 재출범 초대형 IB 목표. 우리투자증권이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농협에 산하 증권사를 매각한 지 10년 만입니다. 우리투자증권 조직은 종합금융, 세일즈앤트레이딩, 리테일, 리스크관리 등 4개의 사업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발행어음과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종합금융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은행, S&T, 리테일 등 증권사 본연의 사업 구조를 완성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우리투자증권의 구상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빠르면 5년 안에 업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0년 안에 초대형 IB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 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 어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3E 8단 3분기 양산, 내년치 디램 품귀. 삼성전자가 HBM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해 공급을 본격화합니다. 12단 제품 역시 하반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 주요 GPU 업체들에 대한 HBM3E 퀄 테스트 통과 또는 공급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4분기에는 60%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매 분기 2배 내외 수준의 가파른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3.5배를 웃도는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HBM 생산량은 올해 대비 2배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상장사 적체 심각, 높아지는 기간 단축 필요성.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중지된 종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2년 이상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실 징후에도 즉각 퇴출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해당 기한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주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사유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나타날 하한가 따라잡기 등 투기성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번 거래 정지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 상장 폐지까지 연단위 기간이 걸리면서 상당 기간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다렸던 FOMC 결과를 봤을 때는 예상대로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9월에 인하 가능성을 살짝은 언급해주면서 일단 시장은 환호를 했고요. CME 패드워치상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메타
고마와 퀄컴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속보도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이죠. 아너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두 기업 모두 다 시간 외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반도체 시장을 좀 눌러왔던 엔비디아의 부진, 어제는 13% 넘게 아주 시원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이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개장하고 나서 좀 커플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MS라고 저는 오늘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어제장 미국 시장도 끌어줬지만요.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끌어줄 것 같다는 엄청난 희망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오랜만에 입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기대를 하면서요. 자, 어제 시장 나쁘지 않았죠.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뭐 어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왕이 귀환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HBM 공급하고 있나요? 지금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기존의 강세였던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매출 성장이 우리가 여기에 조금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HBM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강했던 DDR이라든지 SSD 쪽의 매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견조한 성장률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도 HBM에 너무 홀려 있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어저께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반도체 부분에서 찍으면서요. TSMC도 추월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랑은 1조 원의 격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멘트에 집중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HBM을 5월 4분기부터 이제 매출 비중의 60% 이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성장세는 말을 안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거 투자해야 돼, 매수해야 돼, HBM 이거 걱정해야 돼라는 논란은 더 이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저도 얘기했고 전문가님한테도 확답을 받았듯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리셨더라도 반도체에 물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MS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자, MS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세가 29%였습니다. 자, 근데 1분기 성장세가 30%였거든요.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1% 못 채웠다고 지금 좀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나요? 애프터마켓에서 4%, 5% 하락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기업이요, 분기별 성장률이요, 성장성이 30%, 29%를 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 AI에 대한 거품론이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좀 해소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MS가 그 퀸 기업이요, 글로벌 1위 기업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수익성도 없는데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어제 MS의 캐펙스 부분, 즉 이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액을 계속 증액하겠다. 이 부분이 어제 엔비디아의 급등을 야기시켰고요. 오늘 제 생각인데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인공지능 콘텐츠 플랫폼으로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이 과연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매우 기대가 되고요. 여기다 이어서 우리 파월 의장께서 또 비둘기, 완전 비둘기 변신했죠. 어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또 해주면서 오늘 시장, 특히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물리셨던 분들 매우 조금 기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따가 또 8월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8월 반도체주 어떻게 우리가 또 공략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개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죠? 증시8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게 되셨는데요. 일단 각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첫 출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좀 확실하게 좀 내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오민 전문가와 또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먼저 시간 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대웅로직스, DI 그리고 PSK 홀딩스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일단 안보회의 긴급 소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조금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목록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사실은 이게 해운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나 뭐 국내 운임지수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이 이스라엘, 이란 같은 이제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조금 단발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배열에서 지금 이제 막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잡아내지 좀 못했다. 좀 기간적으로 좀 모자른 상황이고, 완벽하게 이 자리를 이 추세를 조금 끌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내려오다가 박스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이제 여기 구름대 매물대를 좀 장악을 하지 못하면서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잡는다고 하면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손절폭도 짧고 상당히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단발적인 이슈 때문에,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운임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쉽지 않겠다 좀 여겨집니다. 사실은 해운주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석유주 관련이 오히려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좀 섹터 쪽을 단발성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결국에는 좀 단발성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운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셋 중에는 딱히 잡아볼 만한 종목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운로직스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역배열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삼각수렴 형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우리는 이 해운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세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걸 좀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운주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섹터 공략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어제 뭐 엔비디아의 급등,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 게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까지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하고 지금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 오민 전문가님 보셨을 때 어제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로 관련된 벤더 기업들 뭐 원익, IPS, DI, YC 등등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소부장 관련 섹터 어떻게 조금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조언 듣고 싶네요. 소부장 관련해서도 좀 봐준 게 있는데, DI나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있거든요. 원익도 그렇고. 일단 어제 시간에서 특징주에서 이제 DI 같은 경우에 2.35%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DI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좀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오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5일 정도의 매물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잡아내는 모습, 그리고 이 파월 의장 비둘기적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 9월 달에 이 현상대로라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이제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저는 흐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제 8월에서 9월 달에 HBM3 지금 엔비디아의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왕에 기한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DI도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하이닉스 급등으로 상승이 나올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우상향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쭉 가는 이상 이 DI라는 종목 자체도 상당히 이게 일파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큰 상승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이 금융 섹터가요. 그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에 또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 섹터에게는 악재가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은행 쪽은 조금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좀 보험 쪽 있잖아요.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용 전략이 채권의 대부분의 비중을 많이 실어 놓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운용 수익이 증가가 하게 되겠죠. 운용 수익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상승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보험주는 한번 꼭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제가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정배열이 확장 구간에서 이제 역배열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인데 하나손해보험 이 종목을 상당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앞전에 이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게 2018년도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 때부터 여기서 지금 대략 한 4년간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손해보험 저는 컨센서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되게 안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컨센서스 보시겠어요? 네. 지금 승부주로 지금 하나 손해보험을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첫날이라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보험주가 상당히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BPS 컨센서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BPS 지금 현재 주가가 5,650원인데 BPS가 2만 원이 넘어요. 현재 주가를 이제 BPS로 나눠보게 되면은 0.27 정도가 나오거든요. 0.27 되면은 대략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PBR이 1 이하면은 저평가 구간인데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이제 돌입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저평가 구간에 수익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노려보면은 얼마나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지고 있는데 박스권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는 박스권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캔들을 이제 돌파한 캔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손절가 이 추세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이 손절가를 5,3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5,300원. 손절가 5,300원. 이 캔들 여기까지 좀 보고 목표가 일단은 6,200원까지 정고점 이게 넘어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험들을 노려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과 비례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하나손해보험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종목을 좀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종목 골라주셨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은행이나 보험, 지주사 쪽은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오히려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또 금리 인하라는 또 키워드를 안고 있는 시장이라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더 궁금합니다. 오늘 목표가로 6,200원, 손절가로 5,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도 유창희 대표님도 얼굴 오늘 빵긋빵긋 웃으시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어제자 승부주부터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알테오젠 2.18% 수익 냈는데요. 이 수익률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테오젠 걱정 없는 기업. 자, AS 간단하게 받아보고 또 즐거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어제 뭐 2%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어저께 이제 약간 바이오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잘 버텼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라면 또 지금 주가는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서도 그게 좋게 나온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의 시가총액까지도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유 아니면 좀 모아가는 전략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그 9월 빅 이벤트에 대한 힌트를 파월 네. 의장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보유 계신 분들 좀 편안하게 네. 조금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자, 어쨌든 뭐 종목 AS를 더 해야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오늘 8월 첫 거래일이거든요. 시작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을 어떻게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어저께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 출발하지도 않았고요. 약간 약보합 정도 출발했다가 바로 돌려 세웠는데 한 12시 정도 BOJ 이슈를 기다리면서 11시 반부터 외국인들은 강력한 선물, 물론 막판에 좀 매도가 나오면서 청산되긴 했습니다만은 강력한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증시도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저께 쫙 보시면 그동안 강했었던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면 약간 이제 8월 달은 이쪽은 약간 쉴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힌트가 나왔고 반대로 반도체가 뭐 급등을 해줬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에서 4% 올라오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7월 말에 마지막 날에 강했다는 얘기는 오늘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의외로 8월 달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좋은 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제 결과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이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그쵸. 강화하겠다는 모습을 도장을 찍어준 거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소부장주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8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저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애저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간 내에서는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콘콜에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우리 분기당 뭐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계속 하겠다.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2년 전으로 본다라면 연간 100억 달러를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분기당 100억에서 12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거의 뭐 한 80%는 다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어저께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저께는 7% 급락하던 기업이 어저께 12%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그동안 눌려 있었던 아무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최근 7월 달에 눌려 있었던 그거를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상승을 되돌려 놨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민주당이 대선 전략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의 반도체 관련돼서 공급하는 규제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대만, 일본인가요? 네. 네. 그래서 왜 대만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 국가는 제외하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었던 요소고 또 우리나라는 바로 거기에 콕 집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상한 말만 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또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확정 실적 나오고 나서 컨콜에서 일단은 좀 투자자분들께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레거시만으로도 이만큼 좋은 성적을 냈는데 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엔비디아까지 붙여준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좀 얼마 전에 막 이야기했던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타이밍 온 건가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콘콜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스스로 그 HBM에 대한 또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걸 해소해 주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해소해 줬습니다. 약간 의구심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본인들이 3분기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4분기가 아니라 3분기라고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인도를 하려면 최소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비행기를 실어 보내든 배에 실어 보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월 중순 정도는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바로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내용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7월 초에 내용이 확인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는데 이것은 오로지 대부분 반도체 쪽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2분기, 아마 3분기까지도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레거시 반도체가 좋았던 거는
사실은 작년에 손실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했는데 공급은 못했는데 생산 단가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한 1,000억 들었다라면 판매를 못하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손실을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판매가 되면 제대로 되고 또 가격이 또 그때보다 올라오다 보니까 손실 잡았던 부분들이 수익으로 환입되면서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재고품을 주면서 수익이 좋아졌다라면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을 더 올려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 각도가 조금 더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꼭 HBM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꼭 삼성전자만이 아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혜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시장에서 반응은 그래 미리 0.25% 올릴 거 알고 있었어.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하락을 좀 가속화시켰던 부분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유찬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의 어떤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과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쪽에 많이 집중됐었냐면 약간 신흥국 쪽에 뭐 멕시코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쪽에 조금 집중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우려 혹은 기대가 좀 있으면서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일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미국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온 게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이벤트가 소멸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엔화가 강세를 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좀 내가 투자한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리 자금을 빼신 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벤트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산될 자금은 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분위기지만 미국 주식은 그래도 꿋꿋하게 오르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거의 140달러에서 10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어제 올라오면서 한 110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것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시 뭐 연말까지 직전 고점 때 14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20%가 넘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차라든지 약간 환율적인 손실을 어떤 걸 선택할지는 대부분 주식을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청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통화정책 금리 인사하고 나서 엔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뭐 장대 음봉으로 환율이 155엔에서 150엔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어저께 이슈가 있으면서 나온 것이고 여기서 다시 뭐 140엔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APR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APR이 5대1로 액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그렇게 미용 의료기기가 잘 팔렸다 뭐 이런 네. 기사가 진짜 많았었는데 근데 슬쩍 뭐 이렇게 열어보니까 OP 성장이 한 13%? 기대만큼 엄청 큰 성장은 또 아니라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이번 달 이제 27일에 보호예수 물량도 해제가 될 텐데 성장성을 좀 믿고 APR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어저께 조금 아쉬웠었던 거는 액분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조금 그런 게 쉽진 않지만 최근에도 보면은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액분도 하고 좀 무상증자를 좀 일부 했으면 지금 현금 보유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그 무상증자를 현금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실망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은 약간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저께 마감이 25만 원인데 그러면은 5대 1로 액면 분할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한 그 5만 원, 6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미 지난 저점 언저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보다는 일단 이슈가 좀 반영됐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좀 한 8월 중순 이후 반전을 깨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8월에 대한 전망은 내일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조금 점검해야 될 것이 방산주가 좀 셈법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약간 네. 고점 징후가 보였거든요. 연일 지금 외인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대로템은 뭐 방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뭉쳐 있다 보니까 조금 네.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지금 저기 중동에서 어제 네. 또 좀 우려스러운 뉴스가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네. 뉴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 어떻게 좀 전략을 짤까요? 일단은 어저께 급락이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해서 급락이 나온 거는 저것도 좀 있어요. 그 R&D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건 아닌데 딱 보이는 어감이 한 50% 삭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60억대에서 한 30억 정도로 줄어든 걸로 제가 뉴스를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뉴스로는 이제 딱 제목으로는 한 50% 삭감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R&D 예산이 좀 줄었다는 얘기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급락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방산주들도 사실은 조금 차익선 매물이 좀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동 이슈 네타냐후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마스 1인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휴전 협상을 계속 하자라고 발언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격이 발생한 거고 또 이게 이란 어떻게 보면 그 축하해야 될 대통령 취임식 끝나자마자 이 발생한 거다 보니까 이란도 아무리 그 좌파, 그러니까 약간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인식,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인식, 그리고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 좀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에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또 중동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방산주의 흐름 계속해서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8월 증시 색깔이 변하나라는 주제인데요. 8월 오늘 첫날인데 벌써부터 뭔가 기분은 바뀐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8월엔 좀 웃을 그런 수 것 있을까요?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어저께서부터 분위기가 사실 7월 말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FOMC를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미국이 어찌되었든 본장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2.6% 상승했고 또 메타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또 추가로 지금 1% 더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다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있을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만 뺀다라면 주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하고 8월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단 대형주들은 거의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제 적어졌다 생각하고 있고, 또 통화정책회의도 이제 오늘 BOE,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은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 이제 이것도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BOJ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엔화하고 원화가 동반 상승을 보여주면서 원화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364원까지, 오늘은 아마 1,36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에다 총리가 추가 금리 인상 발언도 했고요. 또 지금 국채 매입을 원간 6조 엔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1월이죠. 네, 죄송합니다. 1월까지 해가지고 3조 엔으로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긴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엔화는 더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좀 먼저 선행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영향 크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제일 중요한 거였죠, 사실은. 사실은 저는 대본을 중간 수정을 좀 했는데 그냥 평이한 FOMC가 될 거라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9월이기도 하고 금리 또 8월 18일인가요? 그때 이제 잭슨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금리 인하를 너무 확신을 주기보다는 좀 평이하게 가자라고 무미건조한 FOMC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 파월했다. 비둘기 파워.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듣고 싶은 대답을 확실하게 해줬죠. 준비는 되어 있다. 그 물가 2.6%, 그러니까 2%대 상당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고용 시장 이런 거 노동 시장을 본다라면 충분히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저께 물론 그 전부터 기술주가 먼저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반도체 중국 규제를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고 보니까 실적 좋았고, 그리고 투자 역시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1% 하락한 게 좀 아쉬울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몇 종목 빼고는. 그래서 뭐 상당히 그런 것들도 엔비디아가 12%, 브로드컴이 11%, 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니까 7% 상승을 했습니다. 랩리서치도 7%, ARM 홀딩스도 8%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본다라면 우리나라 어떤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어저께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 빠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어제 오늘에서 10%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8월은 7월 달에 악재, 정말 악재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거품 논란, 트럼프 트레이드, 뭐 그리고 금투세도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 불확실성도 좀 해소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실적, 이 모든 게 다 7월 달에 다 7월 말까지 다 집중되었고 8월 달에 이제 모든 게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물론 이렇다 해서 주가가 V자로 올라서 다시 2,900 간다. 뭐 나스닥이 다시 뭐 2만 포인트, 나스닥 100 기준으로 2만 포인트 간다, 이 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는 급락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8월 달은 또 중소형주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7월 달까지는 중대형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 8월 달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 금리였죠. 미국이 저는 9월 달 금리 인하를 계속 확신하고 있지만 7월 달에 얼마나 그 확신을 더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중소형주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대형주가 먼저 실적 발표하고 중소형주가 한 2주 동안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7월 달에 강했던 금융주라든지 조선,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기간 조정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면서 지켜보시고 오히려 중소형주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8월 달은 7월 달보다는 좀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이슈 먼저 살펴봤습니다. 파월이 파월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금리 인하됐을 때 가장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반도체가 좀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바는 100만 원 트라이 구간에 계속해서 좀 놓여 있거든요. 대장이 좀 잘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걱정할 구간 아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아직까지는 바이오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조선이라든지 금융주들 그리고 방산주들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7월 한 달만 본다라면 바이오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그러면서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상승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숨고르기도 일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8월 달 계속 긴장이 되지만 유한양행 렉나자 관련돼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 또 9월 달에는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셀트리온도 젠페트리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마 9월, 10월이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HLB 실망감을 줬지만 어찌되었든 또 다시 한번 11월, 10월에 도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월 단위로 정말 빅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라면 바이오주들이 정말로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8월, 9월, 10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시작점은 또 8월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월, 9월, 10월 굉장히 중요한 달을 좀 지나가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8월쯤 됐을 때는 중소형 주단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승부주입니다. 오늘 승부주는 하나머티리얼즈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마침 또 엔비디아 어제 13%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오늘 하나머티리얼즈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머티리얼즈는 그 5월 달인가 6월 달에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목표가에도 도달을 좀 했었던 기업인데 또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KC텍도 얼마 전에 추천해 드리면서 충분히 저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어쨌든 박스권 최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매수를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은 매수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자리까지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보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2,700억 정도, 그 영업이익은 54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20%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이제 도쿄 일렉트론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한국, 일본을 중국의 반도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머티리얼 지분의 한 15% 정도를 가지고 있고 도쿄 일렉트론의 매출의 한 30%, 40% 가까이가 중국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를 조금 덜어준다라면 상당히 더 좋은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하나 머티리얼즈 제품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만으로도 이거 예상한 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이 뉴스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늘어나고 있다는 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확인시켜줬죠. 또 이쪽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그냥 단순하게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DDR5, NAND, ESSD 이게 다 들어가면서 서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확인시켜 주었고 메타도 지금 자본 지출 가이던스 범위를 350에서 400달러에서 370에서 400달러로 조금 높여주면서 어쨌든 시장 기대치 375달러에 좀 근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는 주요 빅테크 4개, 5개 업체들은 투자를 계속 확충하겠다, 늘리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낸드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고다층 낸드 식각에 강점이 있는 SI 실리콘 링을 하나 머티리얼즈는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도쿄 일렉트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리면서 69,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쨌든 약간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1차 목표가 6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45,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6만 원까지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하나 머티리얼즈 꼽아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박스권의 최하단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략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 하나 머티리얼즈 꼽아주셨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에 있어서 장비 규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서 같이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 지수치를 보니까요. 오늘 코스피 강하게 좀 시작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8월 첫 거래일 좀 좋은 소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고 오늘 옷도 빨갛게 입었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창희 대표님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13% 넘게 급등을 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줬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 개장하고 나서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출발이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좀 봐야 될 게 저는 해운주나 또 제약주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그렇습니다. 늘 우리나라 전체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해외에서 나와준 이슈를 가지고서 거기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정유주라든지 뭐 해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 이런 이슈에 따른 모멘텀 분명히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하마스라는 종목 아니죠. 이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이런 해운 물류 뭐 이런 부분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뭐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때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뭐 일봉, 주봉, 월봉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월봉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2024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평생 없던 거래량입니다. 없던 거래량이고요. 지금 드디어 올해 들어가지고 1월 달부터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 좀 소화시켜주고 조정주고 다시 뭐 흐름 반등 나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래량 우리가 흔히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 봤을 때도 2,000원 구간대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뭐 현재 이제 우리가 2,500, 600 이 구간대 좀 저항이기 때문에 2,500~600원대를 뭐 뚫어내는지 좀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전체적인 국제 정서 국제 이런 상황에 따른 반사익도 기대된다 볼 수 있겠고, 현재 2,600원대가 강한 저항인 만큼 2,600원대를 뚫어내고 더 가는지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600원 전체적인 뭐 저항 맞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포지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원 이하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부터 저항대가 5,000원대였습니다. 5,000원대. 그래서 5,000원대만 지켜내 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부담될 부분은 아니다. 부담될 부분은 아니죠. 5,000원대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더 큰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5,000원까지 한번 가주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00원대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된다. 2,000원대. 2,000원대를 내는지 보면서 이 2,000원 구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흥하해운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명문제약.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경합주에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합주 몇 군데에서는 이제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경합주 흐름을 봤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합주란 건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어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전체적으로 강세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합주에서 이런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정말 전체적인 이 지지율 싸움에서 오히려 우세를 점유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 당선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부터 이제 이 민주당 정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이제 지지율을 잡을 수 있게 해줬던 이 정책 중 하나가
이 낙태에 대한 낙태를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에요. 낙태에 대한 찬성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낙태에 대한 부분을 이런 걸 지지하다 보니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 명문제약이 사후피임약이라고 하죠. 사후피임약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생산하게 되면서 낙태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명문제약이라는 종목 역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미 대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인 이미 하방 추세 때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고점 때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를 터뜨리고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이 수급만 더 붙어주면 강한 상승 기대해볼 수 있잖아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2,600원대가 과거부터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2,600원 아래로 분할매수 포지션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 목표 가격을 보시면 이제 과거 6,000원, 저항이 6,000원이었기 때문에 6,000원대 뚫어낸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다 하면 좀 이제 빠질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6,000원대를 전체적인 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손절 가격은 역시나 2,000원 잡아드리면서 오늘 명문제약과 흥하해운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 흥하해운인데요. 어제 또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 배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주목을 좀 받게 되면서 제5차 중동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유주, 해운주가 오후장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로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명문제약에서는 지금 사후피임약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을 좀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개장 전에 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13% 넘게 급등을 했고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섹터까지도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효과가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요. 우선 이 전까지 이 반도체 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전에 우려됐었던 이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좀 기울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AI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는 금액이나 그리고 이 여러 또 대외적인 좀 변수죠.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서의 이 반도체 어떤 규제 이런 부분도 좀 완화 조짐이 좀 정서상으로 보고 또 미국의 대선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그전에 반도체 주들의 이 상승세를 짓눌렀었던 부분이 하나둘씩 완화되는 과정에서
우선 빅테크 기업들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를 좀 계속 예측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반도체가 주들의 이 차지해야 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승세 그리고 이런 게 다른 어떤 제조업체 쪽으로의 투자 그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이 번진다고 한다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이런 분위기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FMC나 여러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전에 시장을 짓눌렀었던 어떤 관망하는 분위기는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이제 이 환율이죠. 이 환율에 대한 하락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현물에 대한 순매수가 오늘 좀 크게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상승에 대한 반등 랠리는 다음 주까지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장이기 때문에 이런 초반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 좋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제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을 당했고 그 배후로 이스라엘이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란도 안보회의를 좀 긴급하게 소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장에서는 정유나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최근 좀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해운주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일까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좀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휴전력 수당에 대한 중단 가능성은 이제 계속 커지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이번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사망을 했던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마스 다음으로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휴전력 수당에 대한 중단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그 전에 항상 이 중동 쪽, 특히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쪽에서 나왔을 때 글로벌 해운에 대한 운임 지수가 굉장히 이 연관성이 높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운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가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또 이슈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지금 HMM도 그렇고 이 매각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안개 속으로 지금 간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뷰가 해운주에 대한 전망 뷰가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운임지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호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금 그 여러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 규제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 상승이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적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상반기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 때도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좀 제한적으로 갔었는데 이러한 여러 그 긍정적인 뭐 이슈 부분이 하나둘씩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저가 매수라는 부분이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의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뭐 괜찮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는 부분, 또 이제 HMM 쪽에서의 뭐 민영화나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회원주들이 전체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해운주들은 좀 단기적인 섹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흐름 먼저 좀 짚어봤고요. 9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힌트는 어제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혜주를 찾아보자면 뭐 제약 바이오도 있을 수 있겠고 은행주도 부각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방향들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저희 예상했던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그러니까 연내의 금리 인하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좀 예상이 됐었던 사항,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어떤 그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은 좀 진행이 됐죠.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그 금리 인하 수혜주의 그 수혜주들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가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이 신재생 쪽의 트럼프 효과 때문에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중 대장주로 지금 삼바가 잘 가고 있고요. 100만 원 계속해서 트라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BOJ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살짝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대장 자리 잘 지키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간 차별화 현상 발생하면서 대체로 조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영향으로 대형 반도체 중심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세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업종 쪽에서 조금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잠깐 살펴보자면 미증시에서는 8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반도체 업종의 급등 영향으로 3대 지수 정말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반도체 흐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장 분위기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상승하면서 2,787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4% 상승하면서 807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검색어에는 이제 두 가지 색이 조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석유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강하게 보이는데요. 일단 반도체와 석유 각각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MD 등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어제 13%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석유 이슈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렇게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사살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던 국제 유가까지도 이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에서 조금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찍혔습니다. 그 후에 진행됐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해서 로드맵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엔비디아 공급이 조금 임박을 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의 엔비디아 공급을 위해서 품질 검증도 머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Y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이제 삼성전자와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40% 규모라고 굉장히 큰 규모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제 테헤란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락하던 국제유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9월물, 10월물 모두 전날에 비해서 1% 상승을 했습니다. 흥하연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임 상승 우려로 인해서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엔비디아의 약세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강세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코와 애니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아람코와 애니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갑니다. 다행인 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좀 덜어내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상승하면서 85,200원 선에서 오늘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7% 상승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20만 원 선까지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컨콜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HBM3 8단은 올해 3분기, 12단은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미 레거시만으로도 이만큼 좋은 성적을 냈는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라는 부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 85,2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최대는 지금 11만 원까지, 12만 원까지도 잡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올해 이 삼성전자가 이 SK하이닉스와의 그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격차가 좀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그 끈끈한 어떤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 방안이나 비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소극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올해 이 2분기 후반 쪽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이 HBM3 쪽에서의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그리고 이 컨콜을 계기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HBM3의 이 매출 비중이 점점 이제 이 반도체 안에서도 높아지는 비중을 좀 나타내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이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13조 이상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그 새로운 어떤 이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의 드라이브와 그리고 이 생산 부분을 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신규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8단, 뭐 12단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삼성전자가 제시했던 그런 과정으로 매끄럽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반기에 SK하이닉스가 끌고 갔다면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침 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나란히 큰 손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3 8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안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월 달에 공급을 하려면 일단 8월 정도까지는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퀄테스트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 1일,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오늘 8월 달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3가지 키워드 설정을 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로 잡아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일단 BOJ부터 좀 돌아가서 어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인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됐는데요. 0에서 0.1% 정도 금리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하게 되면서 0.25%까지 어떻게 보면 깜짝 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엔화가 좀 약세를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엔화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7월 FOMC 결과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동결이 좀 됐습니다. 5.25에서 5.5%로 동결이 결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금리 격리 차가 한 2%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7월에 금리가 동결될 걸로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구체적인 사실 시기 언급은 없었지만 9월 되면 인플레 지표 확인한 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패드워치상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게 100%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8월 23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오후 8시에는 BOE 쪽에서도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겠죠. 8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9월은 잠시 쉬어가고 10월과 11월에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 GDP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10월과 11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가 확정되고 좀 더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해리스 현재 부통령의 기세도 좀 무섭습니다. 경합주 7곳 중에서 무려 4곳에서 지금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월의 일정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자면 8월 1일부터 8월 5일 사이에는 지금 호명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의원 중에서 99%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8월 7일까지 당 대선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는 시카고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후보 수락 연설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보 지명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는 방산, 재건, 가상화폐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섹터 또 전통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해리스 관련주로 보자면 마리화나가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세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두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러우 전쟁 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중했을 당시에 러시아랑 협상할 의지가 있다,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내비치게 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평화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가 이전에는 좀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주들 좀 봤을 때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숫자가 좀 잘 찍히는 쪽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 다시 한번 중동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에는 곤란고원 축구장에서 로켓 피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는 다시 한번 하마스의 1인자 하니에가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의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이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어제 오후장에는 정유주 그리고 해운주가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금이나 채권 쪽도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에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들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따라가 말하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흐름 좋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 코스닥은 어느새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몸을 좀 높여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오늘 그래도 살짝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오늘은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 한 800억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빅테크 실적,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AMD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바뀌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관련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좀 훈풍을 넣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래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또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을지는 지금 판단하기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뭐 메타라든지 AMD라든지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AI 관련해서는 매출이나 이제 수익보다는 좀 비용으로 많이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는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주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폭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AI 칩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눌렸을 때 어떤 투자 관점을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선 리스크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두 후보 간에 이런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런 이제 변동성 확대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종목들을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눌렸던 뭐 자동차주들 역시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제 과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뭐 그 구리 관련주들이라든지 해운주 쪽 이쪽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역시 증시가 좀 올라가려면 반도체주의 힘을 좀 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한미반도체를 담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TP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실적 좋은 거 알겠고 HBM 증설 계속해서 막 경쟁하던 모멘텀 이미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TP는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전문가님이 SK 하이닉스 반등 성공할 때 조금 움직임이 더뎠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상승불을 켜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기관이 좀 담아가고 있는데 TP는 하향 조정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뷰를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계속 가이던스가 그동안 상향 조정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TP에 대한 하향 조정은 당연히 이제 모멘텀 약화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주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실적으로 좀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좋았던 가이던스가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전보다는 좀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향보다는 이제는 좀 삼성전자 향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실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TC 본더 쪽으로 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앞으로 좀 이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입지는 계속해서 좀 견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조금 독점적인 부분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조금씩 약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에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 쪽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따른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뭐 이오테크닉스라는 이제 레이저 장비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이런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상 이런 HBM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눈을 돌리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HBM3 삼성전자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이닉스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선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여쭤봤습니다. 근데 말씀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소부장단 관심 좀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YC가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2%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향이 묻어있는 종목들이 어제 좀 잘 갔었는데 오늘은 낙폭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건 그냥 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YC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다른 이제 그
그 소부장단에서는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단하고 좀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주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YC도 좋지만은 이오테크닉스 쪽이 훨씬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C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올 때 같이 가졌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눌려 있던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저 장비 쪽은 어쨌든 HBM, D램 쪽에 다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이저 장비는 이제 무조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조금 굉장히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는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삼성전자양 관련주들 최근 추세 이제 좋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지금 단기가 아니라 보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중장기적인 관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미국 쪽에서 일단 대중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장비주 그리고 소부장단 흐름도 오늘 계속해서 좋게 흘러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상승률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흥하해운,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DI 이렇게 종목 있는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해운주들을 앞으로 좀 석유주들과 동시에 조금 그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의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또 피살이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석유 가격 급등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적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테마단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죠. 뭐 원전 이슈가 붙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대선 이슈가 붙으면은 그냥 이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구조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이슈가 붙어줬을 때 한 번은 좀 건드려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워낙에 이제 좀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는 진입 전에 한번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흥하해운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로 한 3,000원대까지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뉴스 플로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흥하해운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넥슨게임즈, 셀바스 AI, 바이오니아, 스카이문테크, FS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넥슨게임즈가 최근에 좀 너무 잘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도 신작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기존에 뭐 10년, 20년 된 이런 게임들에 많이 좀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신작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흥행 실패로 좀 이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상향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이제 게임이 또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을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업종들도 이런 실적 개선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그 폭이 가장 큰 기업들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지금 선두주자가 좀 넥슨 게임즈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5%대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확대를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보다는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밀렸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단기 저항선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그 이제 최고점 부근 한 3만 원대까지 한번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게임주는 워낙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넥슨 게임즈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PSK입니다. 네, 일단 PSK 홀딩스가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에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양산용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접해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호 강도 강하게 90점 나와 있고요. 수급과 모멘텀 모두 85점, 실적이 무려 95점으로 종합 점수 87점, 포지션 매매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3.67% 꽤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2,5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카드입니다. 카드 업계 이 부동의 1위 신한카드의 자리를 현재 삼성카드가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실 경영과 또 건전성 관리 이 전략으로 상반기에 이 두 개의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 여기서 이 모니모의 성공이 필수 요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85점, 실적, 차트, 수급 모두 다 90점으로 종합 점수 88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83%,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1,7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마트입니다. 티맵프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들의 점유율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마트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모멘텀 80점이고요. 수급, 차트, 실적 모두 다 85점으로 종합 점수 83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49% 상승을 하면서 6만 1,000원단에서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전력 설비, 음식료, AI 챗봇 자리하고 있고요. 전력 설비랑 AI 챗봇은 오늘 반도체랑 좀 엮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력이나 전력 설비 쪽은 AI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력을 끌어올 전선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 챗봇은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플리토가 좀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오늘 오랜만에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I 하드웨어가 준비가 된다면 여기에 같이 넣을 소프트웨어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랜만에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엔비디아가 있으면 우리나라엔 삼비디아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료 쪽 주목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좀 잘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도
부분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음식료 업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런데 이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쪽은 오늘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히려 뭐 CJ제일제당 이쪽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급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뭐 펀더멘털이 약화가 되는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사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수출은 확대가 되고 있죠. 근데 주가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수출 확대는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건데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식품 수출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식품 업종들이 사실상 이제 그 내수 쪽에 좀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작년부터 사실 이제 수출주로 완전히 지금 변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문제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외 진출이 필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그 PR이 그동안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3배, 한 14배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수출 확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PR이 10배에서 11배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제 그때 평년도 대비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구조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음에도 여전히 밸류적으로 굉장히 좀 싸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에 따라서 이 마진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그 곡물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2분기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기후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지만 사실상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우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값 상승의 원인이 결국에 이제 러우 전쟁 발발도 이유가 있었다,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마진이 훨씬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해외 매출이 높은 비중이 높은 이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가 상승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판매 단가도 특히 이제 북미 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양식품이 있죠. 라면 수출이 지금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최근에 이제 냉동식품 위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또 50%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농심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나 이제 주류 쪽도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모롯데칠성, 하이트진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식품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식품주들에 비해서 그동안 조금 많이 이제 주목을 못 받았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주류나 이런 음료 쪽도 계속해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쪽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출 확대로 구조적인 성장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쪽으로 보자면 원가에 따라서 마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 강승희 대표와 함께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요. 어제 BOJ에서 금리를 인상 결정하자마자 그때를 기점으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리로 엔화를 사서 해외 시장에서 좀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일본 쪽에서 다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다시 청산을 하고 다시 일본 시장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달러원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주도주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유출이 된다면 나스닥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일단 어제 영향도 있었겠지만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등을 했고 FOMC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격포제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잠시 좀 조정권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장 막판까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증시 8로 이어서 이동해 보시죠. 1라운드 승부주 한화손해보험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승부주였는데요. 안정적인 종목,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5,670원 선에서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PM이 2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쿄일렉트론이 지금 지분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를 제외하게 되면서 도쿄일렉트론이 그래도 나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도쿄일렉트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흐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7% 상승하면서 오늘 기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건강한 조정을 좀 겪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는 보이고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봐야 된다. 수출 확대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리스크로 좀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원가에 따라서 마진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 CJ제일제당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7% 하락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속에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우의 2주식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인해 주목받는 흥하해운과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꼽히는 명문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음식료 분석했고요. 탑픽 종목으로 CJ제일제당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